20세기 가장 급진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이죠. 바로 시몬 베유.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과 그 정신세계 속으로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철학 해설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될 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시몬 베유라는 인물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커다란 역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이기도 하고요. 아니, 지성과 특권, 정말 모든 걸 가뒀던 사람이 대체 왜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전쟁에 대한 그녀의 이 문장 정말 강렬하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녀 사상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유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가장 아픈 곳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녀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우선 시몬 베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냥 평범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만 간다는 파리의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녀는 그 보장된 미래, 안락한 강단을 그냥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1934년에 책상 위에서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현실 속으로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하죠. 이게 바로 그녀 철학의 진짜 시작점이었어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경험, 바로 공장에서의 시간입니다. 배우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이 부제처럼요, 영혼이 살해당하는 곳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행, 프랑스어로는 말레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이 정의를 한번 잘 봐주세요. 베유가 말하는 불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통이나 슬픔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한 인간을 인간이 아니게,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베유가 직접 쓴 이 끔찍한 증언을 보면 공장 노동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힘든 걸 넘어서는 심리적인 폭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녀가 매일매일 겪어야 했던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베유는 여기서 노동자의 내면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첫째는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 그리고 둘째는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명령,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옭아매는 거죠. 이 문장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고통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싶어지는 상태. 베유는 이게 바로 불행의 가장 깊은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베유의 생각은 공장에서 전쟁터로까지 넓어집니다. 그녀는 공장 조립 라인에서 봤던 그 파괴적인 힘이 전쟁터에서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잔인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녀가 고대 서사시 일리아스를 분석한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킬레스나 헥토르 같은 영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가 그녀 분석의 핵심입니다. 힘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건데요. 왼쪽은 간단해요. 사람을 죽여서 시체로 만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인 힘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오른쪽입니다.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그 사람을 영혼을 가진 사물처럼 만들어버리는 힘. 이게 더 끔찍하다는 거죠. 결국 힘의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이든 간에 살아있는 인간을 생명 없는 돌멩이처럼 그냥 하나의 사물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 간결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힘과 불행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베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가장 심오하고 영적인 해답을 꺼내놓습니다. 베유가 내놓은 해법은 놀랍게도 투쟁이나 저항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주의 집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물로 만드는 그 모든 힘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여기서 베유가 말하는 주의 집중은요, 우리가 그냥 뭐에 집중한다 할 때 그런 인지활동이 아니에요.
여기 설명처럼 이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 그러니까 거의 영적인 실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아니, 그럼 이 추상적인 걸 어떻게 실천하라는 걸까요? 배우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 생각과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사람의 현실이 나에게 스며들도록 허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타인을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길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녀 사유의 가장 높은 곳, 정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유는 이 고통과 주의 집중이라는 개념을 영성과 은총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거든요. 여기서 탈창조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내는 행위를 말해요. 신이 스스로를 비워서 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가득 찬 거짓된 자아를 비워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배유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게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 그게 진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시몬 베유의 철학이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가 온몸으로 살아낸 그 비타협적인 삶과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불쌍하게 여기거나 뭔가를 도와주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고통을 나의 어떤 판단도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냥 바라봐주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